트럼프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이제 전 세계 증시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발 충격이 이제 해소되는 것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도와의 협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관세발 우려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우려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관세라는 것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입지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뭐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뿐이고, 뭐 역시나 관세라는 것은 딱 협상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선에서 관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협상 카드로서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훨씬 더 강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게 바로 관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선에서 그게 좀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관세를 낮춘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거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관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이제 판례를 들고 나라마다 몇 프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그 퍼센트는 사실상 이제 최고치고 앞으로는 그거보다 낮아질 일만 저는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국가에 이제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사실상 앵커링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사람들이 야 그거 관세 말도 안 돼 라고 이제 하면서 그걸 파고들림과 동시에 미국이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주목하라는 의미의 이제 관세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도출해내는 협상들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관세로 인해서 때리려고 하는 건 저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조차도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때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봐서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이제 증시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현 시점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과 이제 좀 합의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은 향후 이제 중국과 이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 안에서 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는 중국과 합의 발판을 마련 중이고, 트럼프의 목표가 중국과 딥커플링이 아니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을지 결국 그 주변국들로 저는 그 방향성을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월가에서도 S&P 500 이익 성장률 전망을 11.4%에서 6.9%로 하향하고 있고요. 지금 각종 이제 주체들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고, 한국도 2%에서 1%로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 성장률이 2.7에서 1.8로 내려왔는데 중국은 0.6%포인트, 일본은 마찬가지로 0.6%포인트, 대략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포인트씩 모두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발 관세 쇼크에 타격을 받을 걸로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무역 성장률도 1.5%포인트 낮은 1.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경제 지표들, 그 다음에 성장률 전망치들을 낮춰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IMF에서도 이번에 사실상 이제 좀 정장이 격화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추후에 이제 시장 심리가 사실상 이제 불경기 쪽으로 포커스가
서서히 이동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하면 큰일 나는데에 포커스가 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조금씩 무슨 이벤트가 나오고 있죠? 불경기 모멘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이벤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점점점 불경기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에서 포커스가 불경기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는 기준금리 인하가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연준의 입장이 조금씩 바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트럼프가 또한 연준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중국과 합의도 도출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지금 결국 미국의 목적성은 중국을 이제 배제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야 하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많이 강조드렸던 인도라는 국가가 결국 중국을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인구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국가의 이제 국토 면적 자체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국가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사실 후보군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게 그냥 딱 인도를 점 찍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정상회담 2개월 만에 이제 모디 총리는 트럼프랑 같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도 쪽으로의 인프라 확장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러우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 그로 인한 이제 재건은 사실상 트리거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호경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 정책이 대표적으로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모든 나라가 인프라 정책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미국도 인프라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잘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잘 안 끝나니까 일단은 알래스카 관련된 이벤트들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쪽에서부터 에너지를 이제 끌어오는 LNG 인프라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LNG 인프라 쪽에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가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알래스카는 기회의 땅이다, LNG 프로젝트 참여 노리는 중견 철강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이제 주목하고 있느냐, 원래 기존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이제 오게 되면 이 기존 이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LNG 운반선 최소 3주, 해상 수송 파나마 운하 정체 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3주는 걸리고요. 그 다음에 길게 걸리면은 정체되면 이제 한 달 정도 걸리고, 혹시나 여기서 무슨 테러 집단 이제 만난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진짜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알래스카에서 1300km 가스관 육상 수송해 가지고 이제 쭉 여기서 오면 9일 만에 이제 운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육상 수송 이후에 그럼 여기 육상 수송 거리는 신경 안 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해상으로 가는 기간을 줄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옮기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NG 운반선으로 9일 안팎으로 해상 수송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게 뭔 생고생이냐, 휴스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야, 우리 안 그래도 경기 부양책, 경기 살리기 위해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써야 되는데 잘 됐다. 정부 입장에서 인프라 정책도 해야 되잖아. 야, 한국 니네도 불경기잖아. 우리랑 같이 인프라 정책 하자. 야, 일본 같이 하자. 지금 니네 여기 가깝잖아. 해가지고 여기 가스관 니네 와가지고 사업해. 니네 기업 애들 와가지고. 그럼 니네 국가의 기업 애들 돈 벌고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니네도 여기서 운송 비용도 줄어들고, 니네 해운사, 니네 조선사로 다 옮겨. 니네 철강사로 짓고, 우리는 뭐만 할게? 가스 팔을게. LNG 니네한테 팔게. 이거죠. 그러면은 니네가 개발해서 니네가 사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냐. 니네 기업들도 좋고, 우리도 니네한테 에너지 팔아서 좋고,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동국제강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세아제강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사실 넥스트리나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이 규모 자체가 세아제강이 가장 여기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가스관 관관 쪽에서 이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기업 규모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할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세아제강이 가장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연준을 굉장히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중대 실패자라고 하면서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해가면서 엄청 압박을 하고 있죠. 야 이거 진짜 군뱅이다 놀리는 거죠. 뭐 미스터 투 레이트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한 군뱅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자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고 있냐면 야 내가 유가도 낮춰줬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지금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를 안 내린다고 하냐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잘한 건 있어요. 유가는 기가 막히게 낮췄습니다. 사실상 뭐 폭락 수준으로 갔고 유가는 뭐 23년, 22년, 24년 대비해서도 25년도 들어서 역대급 낮은 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사실상 이제 60불 아래로도 무너지기도 했고 지금도 60불 초반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구리 가격은 올랐나요? 뭐 구리 가격도 사실상 뭐 쭉 올라가지 않고 하향 안정이 좀 되고 있는 양상이고 알루미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아연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니켈 떨어졌고요. 주석 떨어졌고요. 납 떨어졌고요. 뿐만이겠습니까?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농산물 쪽도 소맥 떨어졌고요. 옥수수 좀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왔고요. 그리고 대두 떨어졌고 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귀리 떨어져서 안 올라오고 있고 원면 떨어져서 안 올라오고 있고 커피만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예, 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사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커피도 떨어졌습니다.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취임했으니까 이때 이후로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떨어뜨려 줬지. 그 다음에 비철금속도 전반적으로 가격 떨어뜨려 줬지. 3대 유가 다 떨어뜨렸지. 이랬는데 이렇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자재들을 낮췄는데 관세 그거 하나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냐. 지금 불경기가 엄청 심각한데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뭐 해임을 하니 많이 말이 많은데 사실 이 해임이라는 거에 다들 꽂혀 있을 때 사실상 금리 인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앵커링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추후에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을 낮춰줬고 그 다음에 불경기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관세로 인한 우려를 많이 얘기하는데 관세는 말 그대로 공급 충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수요 충격입니다. 불경기가 심각하니까 수요가 죽어버린 거예요. 수요가 죽으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물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심지어 관세 같은 경우에는 물가 심각하게 오를 것 같으면 그것도 잡을 거거든요. 말 한마디면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협박성 카드고 협상 전략이지 이게 진짜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관세로 인해서 크게 급등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불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금 가격은 매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불경기로 인한 물가 하락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불경기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이 불경기 때문에 급락할 그런 공포감이 저는 더 크다고 보지 물가에 대한 공포감은 더 크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가 상승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큽니다. 근데 조만간 이동할 거예요. 관세에 대한 불안감에서 불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포커스가 이동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장은 정말 대폭등, 대시세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투자는 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 전부터 미리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만 뭐는 쓰면 안 된다 하지? 현금은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 입장을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을 쓰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들 이런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것들은 지금 벌써부터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보셔야 합니다. 현금은 쓰지 않더라도.
인도의 인프라 뭐 필요하겠어요? 건설기계 필요하겠죠. 당연한 거죠. 여기 뭐 필요하겠어요? 가스관, 뭐 LNG 운반선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이런 거 이제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가장 중요합니다. HD 현대그룹주, 뭐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쪽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미국발 인프라 수혜를 노려볼 수 있는 건 두산바켓,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펌프카,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은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무 재건에만 꽂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프라는 전 국가 단위로 이제 생산기지 재편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말고 다른 국가들로 이제 생산기지 재편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어디가 수혜를 받는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어디? 로봇. 특히 1순위로는 제약바이오 수혜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강조드리는 그 섹터들이죠. 그쪽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최근에 새롭게 봐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 뭐 불알 친구가 어디 다닌다 그랬죠? 하나솔루션.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그랬다 그랬죠. 중국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 태양광 또 죽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어디서? 조선에서도 반사이익 보고, 철강에서도 반사이익 보고, 인프라에서도 반사이익 보고, 전반적으로 뭐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해운사도 이제 반사이익 볼 거예요. 지금 불경기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볼 만한 게 또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이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다가 최대 3,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보조금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견제를 하는 거고, 결국은 중국 때리겠다는 거예요. 중국 태양광 산업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태양광 산업, 친환경 이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너무 많이 지금 그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6월부터 동남아산 중국 태양광 제품에다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럼 중국 때리면 누가 수혜를 받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학이 지대한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화학 업종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순에서 연말로 가면은 한번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 해당되는 것 중에 뭘 말씀드렸죠?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이제 말씀드렸고 하나솔루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원전을 아주 이제 화학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태양광이랑 그 다음에 배터리 올해 중순에서 연말로 가면서 화학주 대표주자죠. 2차전지 배터리랑 태양광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랑 하나솔루션 대표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솔루션이 반사이익을 볼 만한 대표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제 친구도 지금 이거 중국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하나솔루션 쉽지 않다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위복이다. 동투기 이전 새벽에 가장 어둡다. 지금 뭐 신입도 안 뽑고 뭐 그냥 인력들 막 여기저기서 일 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반사이익을 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이제 중국에 의해서 산업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좀 기회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15년 뒤에는 한국이 전력 부족 국가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전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탈원전이 한번 있었고 지금 원전을 되돌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좀 그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해서도 에너지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 원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제가 조선 다음으로 10년을 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만한 섹터예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투자를 계속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급등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은 이제는 투자해야 될 만한 섹터는 투자하면서 현금만 확보해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국 태양광 미국 3,500% 관세 폭탄에 초대박 기대감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도 지금 하나큐셀. 솔직히 하나그룹 하면은 방산이 유명한데 뿐만 아니라 그만큼이나 유명했던 게 태양광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하나 쪽에서 저는 하나솔루션 수혜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엄청 낮아져 있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아직은 저는 투자할 만한 시점은 아니지만 올해 한 중순에서 연말 정도부터는 투자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뭐 철강사들을 본다라고 하면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그 다음에 넥스틸, 뭐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간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평가받고 있죠. 이제 LNG 운반선으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다른 조선주들, 오리엔탈전공, 뭐 이런 쪽들도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에서 에너지를 본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그리고 GNC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전 KPS까지.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BHI, GNC에너지를 더 좋게 본다. 한전 KPS는 뭐 괜찮긴 하다 정도. 여기에서 이제 OCI홀딩스랑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이 저는 그냥 탑픽이라고 봅니다. 굳이 OCI홀딩스보다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력도 이제 좋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책을 낼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 풍력은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이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랠리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건설 기계 쪽,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Y스틸텍, 그리고 미국발 수혜를 받는 두산바켓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해외 시장 수혜를 받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추후 이제 이 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지 재편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강력한 또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 찍고 조정이 나온 상황이지만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얼마 전에 성신양에도 주가가 강력하게 튀었습니다. 뭐 시멘트 쪽이라고 한다면 아시아시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한일시멘트, 그리고 한일현대시멘트, 한일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나라에 시멘트 기업이 별로 없어요. 시멘트 레미콘 기업이 거의 뭐 그냥 한 개 내지 그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눈여겨보시면 인프라발 수혜를 받을 것이고 주가가 최근에 튀기 시작했죠. 뭐 고점 찍고 막 이렇게 팡 찍고 떨어졌지만 이제 신호탄을 알린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인프라 하면 빠지지 않을 만한 게 엘리베이터,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건설주들도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때가 오고 있다. 현대건설, 뭐 DLNC는 원전도 엮여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과거에 지금 ENA, 그다음에 뭐 GS건설, 뭐 이런 종목들, 현대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 실제로 건설주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에너지 인프라,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인프라 쪽이랑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노려봤을 때 제약바이오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은 좀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선별은 잘 하셔야 되겠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원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건 저는 역시 아무래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인프라, 요런 쪽이 이제 가장 좀 두각을 드러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던 가스관 같은 것들, 이게 에너지 인프라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3-4개 정도 이제 섹터가 두각을 드러내고 각종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시황 관련된 브리핑을 자세하게 계속 꾸준하게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거기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여기서 제가 시황이라든지 각종 이런 지금 보여드렸던 기사라든지 증권정보, 그 다음에 지금 시황 이러한 것들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도 올려드렸는데 궁중비책 선케어 4종이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는 이게 베이비 선케어여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들과 좀 맞물리면서 테마가 붙었는데, 원래도 이제 선케어 제품이 좋고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저는 두각을 드러낼 만한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핵심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링크 하단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보기란에도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뭐 클릭하면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면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시고요. 비밀번호나 뭐 개인정보 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정말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안 눌러주셨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하루 되세요.